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지식산업센터의 시장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워낙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영상을 잘 보시면 현재 서울 지식산업센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건물마다 전용률이 다른데요. 전용 평당가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시세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기는 하지만 동네마다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막상 주요 지식산업센터 권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로 통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현재 모습의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이 두 지역에서 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공급량이 다른 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국가산업단지이기도 해서 시세가 생각만큼 높지는 않기도 하고요. 오래된 지산과 신축 지산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고 범위도 워낙 넓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격차가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회전율은 좋은데요. 현재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는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는 단독 사옥으로 사용되던 건물들 부지에 이제 신축되는 지산들이 몇몇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 신축 지산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독산역 쪽까지 확장이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전용평당 2천만원, 임대료는 전용평당 6에서 7만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평균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즘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는 성수지역인데요.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입니다. 성수역과 뚝섬역을 중심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오래된 지산과 신축 지산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성수역과 건대 입구역 사이에 SKV1과 생각공장이 입주하면서 입주 물량이 아직 소진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급등하던 임대료가 살짝 주춤한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은 제법 많지만 매매 물량은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전용평당 매매가는 약 2,700만원, 전용평당 임대료는 약 8에서 9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정동 지역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도 그럴 게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땅값 자체가 앞서 말한 두 지역과 차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공급량이 적은 만큼 사실 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임대든 매매든 이제 물량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용평당 매매가는 약 2,900만원, 전용평당 임대료는 8에서 9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등포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닌데 상당히 넓게 띄엄띄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당산역, 선유도역, 영등포구청역, 물레역까지 영등포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로 가산에서 나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여의도, 상암, 마곡 등과도 가까워서 비즈니스를 하기에 생각보다 괜찮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신축 지산들이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영등포 권역의 시세도 성수 문정을 따라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전용평당 매매가는 약 2,600만원, 전용평당 임대료는 7에서 8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가장 천대받아온 지역인 강서구입니다. 강서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는데요. 증미역부터 양촌 향교역까지 9호선 라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마곡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곡은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는 공급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업무용 빌딩으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마곡, 상암과의 접근성, 가양대교로는 강북, 9호선으로는 강남까지 이어지는 교통망도 제법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서울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용평당 매매가는 약 1,800만원, 전용 평당 임대료는 6에서 7만원 선입니다. 지금까지 총 5군데의 서울 지산 권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의 수많은 지산들이 다 저 5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산이 많기는 하지만 이
5개 권역 모두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특징들을 가볍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역세권 지산들이 많습니다. 원래 서울 역세권에 땅이 남아있으면 이상한 거겠죠. 그런데 구로, 가산, 영등포, 성수 등은 원래 공업지역이었고 그 공장들을 헐고 지식산업센터를 세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역사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 당연히 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를 세울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역세권부터 차근차근 지식산업센터들이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의 거리가 먼 곳은 800-900m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수많은 지산들이 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서울 이외의 수도권과 지방에도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분양평당 500에서 800만원 사이의 분양가가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용평당 1000에서 1600만원 사이인데 서울은 확실히 그에 비하면 비싸긴 하죠. 비싸야 하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렇다 보니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임대료는 그만큼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이죠. 이건 아파트라는 주택과는 좀 다른 건데요. 주택은 애초에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라는 임대료 시세에 영향이 적은 반면에 지식산업센터는 수익형 부동산인데 임대 시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내 임차인한테 형평성에 어긋나는 월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서울의 최대 강점은 바로 회전율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가도 금방 다른 임차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자료조사를 새로 하면서 눈에 띄게 나타난 점인데요. 현재는 소형평수가 트렌드라는 점입니다. 같은 권역 내에서도 소형평수일수록 전용평당 임대료와 전용평당 매매가 모두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창기 지식산업센터들이 대형평수 위주로 지어졌다면 현재 지식산업센터들이 소형평수로 잘게 쪼개서 분양하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산업 트렌드를 감안하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의 소형화가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부동산 정보의 맥을 짚어보는 부정맥TV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